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극상근의 먼저 보내 아까 했던 그 그림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깨 라인에 뒤쪽 라인에 지금 여기가 뒤예요. 목 뒤야. 뒤쪽에 어깨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는 게 지금 극상근이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까지 어깨 라인까지 여기까지 있죠. 근데 여기 위에는 뭐냐? 흉쇄 유돌근이야. 흉쇄 유돌근하고 연결돼 있다고 해서 근막의 연결선이라고 해. 그러면 결국에는 목이 잘 안 돌아가고 이럴 때 이 극상근이 막 잡고 있으면 목이 돌아갈 때도 얘도 문제가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근막이 같이 연결을 되는 같은 동목의 그 근육이기 때문에 얘가 망가지면 얘도 좀 안 좋고 얘가 망가지면 얘도 좀 안 좋고 이런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고 얘는 2005년도에 제가 해부했던 사진이에요. 사진에 보면 2005년도 찍혀져 있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한 18년 지난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해부했던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이제 이게 해부했을 때 지금 극상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극상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부분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지금 극상근의 모양이에요. 여기가 팔 쪽에 이 어깨 쪽 이쪽이고 여기 지금 삼각형의 이 끝부분이 이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근육이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해부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냥 내복적으로 오늘 근육을 배웠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의대 가서 해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근육이 연결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극상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메스를 들게끔 학교에서 놔주지도 않지만 봐도 가서 보기만 해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림을 봐도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알 정도가 돼야지 이제 해부를 하고 그 의대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극상근과 극하근이라고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같은 라인의 극상은 이 견갑골이에요. 전체 견갑골 날개가 두 개 있죠. 우리 어깨 뒤에. 근데 여기에 지금 제일 극상근은 지금 위에 있어서 극상근. 극하는 아래 한자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암에 위쪽은 극상근, 밑에는 극하근 좀 넓어요. 보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게 나중에 극하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같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상황 골프가 중력에 의해서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게 많이 얘를 잡고 있다. 이렇게 극상근이 이렇게 잡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쪽 섬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앞쪽 섬유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외전 대부분 안쪽으로 외전됐을 때 이때 우리가 힘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극상근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극상근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팔을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나. 극상근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증이 뜨면은 대부분 강화를 해주려면은 타이트하게 해주는 게 강화거든요. 늘어나지는 건 통증이 많이 뜬다고 했잖아요. 근육이 늘어나면 통증이 많이 뜬다고 늘 말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극상근이 있으면 만약에 자로 재본다 하면 극상근이 여기 있는데 통증이 많이 떠. 그러면 늘어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운동요법은 최대한 뒤로 해서 팔을 이렇게 뒤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깨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둥근 어깨가 된단 말이에요. 팔이 밑으로 쭉 쳐져가지고. 그러면 이쪽이 항상 늘상 아파. 어깨에서 등 쪽이 통증이 많이 뜨는 사람들은 주로 등이 원만한 사람들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약간 우리 연배 드신 분들 이렇게 좀 풍채가 있으시면서 등 라운드가 좀 이렇게 넓적하신 분들은 대부분 등 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아프시죠. 어깨 쪽이. 그래서 이 극상근이 아픈 쪽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늘어나니까 더 근육을 좁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좁혀서 그쪽에 너무 없고 이 견갑골이 딱 붙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움직임이 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견갑골 이 날개가 이 가운데 척추에 딱 붙어있어요. 이만큼 적당히 양쪽에 날개가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척추뼈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딱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 어깨가 여기가 틀려있는 사람도 주로 많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이 이런 사람 봤죠? 네. 보셨나요? 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꼭 이게 등격이 약한 사람이라고.
풍각이 가슴에 폐, 아까 좀 전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잠깐 설명했듯이 폐나 심장 쪽에 무리가 있는 분들은 얘를 보호 차원으로 얘 양쪽에 오구도 이렇게 어깨 뼈들이 이렇게 해서 얘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린 사람이 있어요. 많아, 이쪽 많다. 여러 개 오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뒤에 극상근이 항상 또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늘려줘. 통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듯이 근육이 늘어나서 아프다고 했는데 늘어나서도 아프고 운동을 아예 안 해서도 뛰어서 또 팔이 안 올라가. 그런 사람 아까 이렇게 된 사람들은 팔을 올리라면 못 올려. 이렇게 다 올라가. 그러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쫙 올 텐데 이렇게 끼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끼어 있으면 뭐가 좀 우리 목 꽂고 있으니까 알겠네요. 이런데 다 죽겠죠. 홍세이들근이나 승모근이나 다 죽겠죠. 견갑근이나 이전에 어떤 거 그런 거 다 안 좋아. 이렇게 다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끼어 있는데 그래서 근육이 안 좋은데 결국에는 안 좋으니까 호흡계통이나 폐나 심장 쪽에 아니면 흉곽선에 무리가 와서 항상 그 사람은 소화가 잘 그런 스타일. 나는 소화가 안 돼요. 장이 맨날 뭐 먹기만 하면 설사가 나오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부분에만 딱 끼어가지고 끼임증이 많이 있어서 유착이나 끼임증이 많기 때문에 열이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여기만 달달달달 끓어. 여기는 막 냉증이 와. 그래서 이제 뭐 먹기만 하면 배가 고파서 화장실 먼저 가게 되고 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한참 또 오랫동안 또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그런 증상이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증이 늘어져서 생기는지 아니면 너무 좁아서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건지를 먼저 판가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사람 몸체로 이렇게 두리뭉실한 사람은 늘어졌을 것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쭉 펴져 있을 것이고 그걸 불관해서 늘어졌으면 이렇게 더 늘리면 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고 늘어난 사람, 안 늘어난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반대로 근육을 잘 이해하면서 내 몸을 만지면서 스트레칭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상당히 그 극상근이라는 손가락만한 게 콩마대장 같아요. 꽃이라고 하면 콩마대장처럼.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림에 지금 한 5군데가 있죠. 한 4군데. 지금 파란색으로 네모라고 글씨들이 써있는 그 4가지 정도가 얘하고 똑같은 짝힘 근육이라고 다 운동이 같은 뭐 하나가 얘가 팔을 딱 들면 얘 4개가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해요. 얘는 완전 4개가 다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 짝꿍들이 제대로 활기를 못하면 어떤 병이 생기냐? 회전근개 파열이 생겨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팔 움직임이 파열돼서 얘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수술을 하거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아니면 엎어져서 다쳤거나. 근데 지금 제가 네모로 해서 초록색으로 해놓은 것은 얘네들은 결국에는 어떤 같이 똑같은 짝힘 동시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동시에. 극상근이 뭔가를 이렇게 잡아줄 때 얘네들이 4개가 똑같이 다 같이 쌍둥이처럼 다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약 상반되게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밑에를 한번 보면 어떤 식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극상근이라는 거예요. 극상근 제일 발밑 사이에 제일 견갑골에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 밑에는 소음근이 아직 안 배우고 소음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50견을 만들어주는 그림이고 세 번째는 그 카드 이제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는 견갑타근이라고 해서 결국에 네 쌍둥이들이 얘네들이 지금 제일 왼쪽이 극상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일 왼쪽의 근육이 움직일 때 이 나머지 세 근육들이 같이 한번 움직여요. 근데 얘 세 개의 그림은 뒤쪽에서 작용을 하고 한쪽에 오른쪽에 하나 있는 것은 앞쪽에서 운동을 해요. 뒤에 견갑골 이렇게 생겼으면 바깥에서 작용하는 것들인데 얘는 이 오른쪽에 제일 밝은 안쪽에서 작용해요. 안쪽에 제일 밝은. 그래서 그게 견갑하근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앞뒤에서 같이 얘네들이 다 잡고 같이 세트로 다 운동해요. 그래서 몸이 안정감을 만든다는 것이 제가 안정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은 거예요. 결국에는 등 쪽에 위, 아래, 그 다음에 겨드랑 쪽, 아니면 앞에 있죠. 그래서 다 같이 앞뒤로 해서 밸런스를 해서 이 골격의 뼈들이 잘 안정을 할 수 있게끔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올라가서 얘네들이 지금 왜 손상이 되냐? 아까 말했죠. 어깨를 팔 위로 올려서 이 극상근은 여기까지만 올린다고 했어. 근데 여기까지 올리려면 옆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한 번에 다 올라가요. 다 딸려서 올라가요. 매번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럼 극상근은 요 위에 조금 한 3cm밖에 안 되는 근육인데 얘가 이거밖에 못 들고 있는데 이까지 올리려고 해.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너무 많이 한다며요. 그래서 극상근이 마모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이 늘어나죠, 근육이. 그럼 우리 운동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죠? 계속 늘리고 운동하면 더 늘어나죠. 앞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무거운 걸 옮길 때나 아니면 어깨를 위로 올렸을 때 아니면 우리가 큰 개, 한 20kg 된 개를 줄을 잡고 가다가 갑자기 얘가 막 확 달리거나 할 때 그쪽에 문제가 이게 좀 찢어지거나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막 배드민턴을 치거나 이렇게 골프 운동은 그래도 좀 덜 하겠네요. 테니스 이런 거,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펀치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근육이 많이 찍혀요. 운동선수들은 여기저기 찍히는 게 상당히 많죠. 뭐 며칠 전에 수술하고 한 달 있으면 또 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찢어지는 근육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많은 그 운동선수로서의 그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가 없어요. 할애할 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옆에 P30이라고 써놓은 것은 교과서 페이지를 내가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제대로 설명만 듣고 우리가 수업에 인강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리고 또 인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듣다가 또 그게 어디 페이지인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페이지를 이야기 때부터는 중간중간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면 아 원인이 뭔가 그러면 그 페이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손상 테스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극상근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 뒤에가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는지 우리가 모르죠. 어깨를 들어보는 거. 어깨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 어깨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를 들었는데 이걸 밑에 있는데 90도로 돌려. 이렇게 돼서 90도로 돌려. 네. 엄지척으로 이렇게 돌려봐. 그리고 얘 팔로 반대편 팔로 힘을 딱 줬어요. 여기. 내가 잘 쓰는 팔로 해보세요. 오른팔 잘 쓰면 오른팔로 해보세요. 팔을 올렸어요. 대고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반드시 하면 이렇게 됐는데 얘를 90도로 돌려요. 네, 돌려서 엄지를 내려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엄지를 왜 내리냐? 엄지를 내리는 거 그냥 올리는 건 그냥 힘이 안 줘. 엄지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 힘이 딱 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90도로 꺾었어요. 한번 내려보세요. 이쪽 팔 반대팔로 한번 팔을 쭉 내려가. 내려가죠. 좀 내려가 힘이 덜 있죠. 엄지척을 해서 내려보세요. 어깨가 힘이 더 가죠. 그래야 돼요. 얘를 힘줘보세요. 힘줘보세요.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통증이 많이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깨 탈골디 증상 오기 전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 그동안에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 제가 오른팔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오른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 통증의 정도를 확인하려고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 편. 이렇게 폈어요. 마주 오른쪽으로 확 폈어요. 얘를 90도로 돌렸어요. 엄지척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얘를 엄지척하면 여기가 딱 빠져나게 쓰거든요. 한번 밀어보세요. 왼쪽. 왼쪽 팔이 어때요? 아픈가 안 아픈가? 이쪽에. 이쪽이 아픈 사람 손 들기. 야 들어. 단골 손이 들어야지. 이하수 강사님 안 아파?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게 더 심해? 왼쪽이? 오른쪽이야. 네. 이것은 많이 쓰는 근육에서 더 농도가 더 심해요. 내가 지금 손상 테스트를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준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내가 극상근이 망가졌나 봐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근육을 배웠다고 우리 저희 선생님이 그랬는데 극상근이 아프면 팔이 안 올라간대요. 극상근이 다쳤나 봐주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팔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쪽에 팔을 벌려서 반대로 90도로 쫙 꺾어서 엄지를 척해. 이렇게 했을 때 두드리면 힘이
약해요. 엄지를 딱 하면은 이 부분에 왼쪽 부분이 힘이 딱 가. 그래서 이 쳐도 안 움직이는 거야. 힘이 가졌어. 네. 그렇게 하면 이 끝머리 이쪽에 지금 그 사람들 쪽 뒤쪽에 견갑근 초쪽이 이쪽이 아프고 뻑적지근하고 찢어지듯이 아픈 사람들은 그건 이제 지금 회전근개 파열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반대편은 팔을 잘 안 쓰니까 덜덜덜 같은데 오른쪽에 쪽이 많이 쓰는 거나 예전에 무거운 걸 잔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고 다녔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얘네들은 인대는 망가지면 회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전에 한 5년 전에 많이 무거운 거 들었어. 얘가 다 있어. 그냥 찍힌 채로 인대가 파열된 채로 그대로 있어. 그래서 참 이게 좀 힘들죠. 원상복구가 근육들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걸 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대라는 것은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썩으면 그냥 영원히 썩어. 그쪽 부위가 뭔가 세포가 단절돼서 그쪽 조금이 어디가 염증이 생겨서 썩었다.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염증이 왜 생기냐? 근막염이라고 생기는 건데 그게 왜 생기냐? 그쪽 부분에 뭔가 통증이 계속 드는 걸 놔두면 염증이 생겨서 그 부분이 퇴색돼서 결국에는 썩는 거예요. 근데 점점 기대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근육에 몸속에 장기는 계속 염증이 생기면 뭐가 돼요? 암이 되죠. 암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근육은, 골격은, 뼈는 그쪽은 점점 퇴색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생기냐? 인대 같은 경우는 썩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장기는 암으로 되지만 이런 골격은 썩는단 말이에요. 썩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결국에는 그 부분을 긁어내고 뭐 새로 연결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건 제 첫 번째는 하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회전근개 운동을 테스트한다. 염증이나 파열 진단을 해본다. 두 번째. 그럴 건데 우측에서 힘을 딱 외축, 바깥에 외축이죠. 딱 힘을 고정해서 이렇게 해본다. 스트레칭. 근데 이렇게 해도 대부분 팔이 많이 떨어져. 근데 엄지척을 딱 해주면 훨씬 더 얘가 힘이 더 강하게. 사람이 이 각도에 따라서 이 팔이 힘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팔로 버티기, 이 파워가 없으면은 버티기 하는데 툭 꺼져. 이런 분들은 극상근의 영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3cm만한 이 손가락에 있는 이 어깨에 있는 근육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이 버티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쌍둥이 근육들이 같이 널서 합해가지고 얘네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가 있을 때 내 파워를 검사, 나의 근력 테스트를 할 때 내가 딱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여기를 할 때 힘이 딱 젖어가지고 해도 뚫을 수 없어. 시멘 받았죠. 그러면 아직 근력이 좀 좋은 거고 내가 이런데 힘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은 근육이 그만큼 근력 테스트에 좀 점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근력 테스트, 어깨로 가는 근육의 근력 테스트를 우리가 점검했어요. 집에서 가끔 자주 해보시고 내가 팔이 이 어깨의 영향으로도 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극상근 하나로만 보지 말고 중쇄근이나 어깨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팔로 영향을 다 온다고 했어요.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게. 그렇기 때문에 내 팔 테스트로 해서 내가 지금 어깨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킹해보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죠.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극상근, 소공근, 극하근, 견갑근 이래서 쭉 잘들이 지금 만들어놔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온몸을 안정화시키는 세트 메뉴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들이 저번에 내가 설명을 한 100명 중에 10명? 100명 중에 한 3, 40명 정도는 회전근개 파열이 노후에 있기가 쉬워요. 한 30% 정도로 갔어. 그만큼 우리 아줌마들은 회전근개 파열에 많이 잔일을 많이 하니까 자꾸 어깨나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노후되면 그 부분이 많이 마모가 돼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 근육 보면은 이 근육 보면은 이 마이크 안 들려요. 안 나오네요. 지금 여기 보이죠? 네. 그 부분이 찢어졌을 때 조금 찢어지면 인대 파열이 조그맣게 부분 파열이라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찢어지면은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분 파열하고 완전 파열하고 틀린 건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대부분 견갑골이 여기 있고 그 쌍근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깨 2m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극하면이나 아까 네 개의 그림 중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같이 있는 건데 여기 팔을 맞으면 여기가 탈골이 돼서 이 부분이 찢어져서 어깨끈, 가방 매는 끈 딱 고자래. 그래서 얘가 중간에 이렇게 떡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팔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깨지면. 근데 아예 파일을 쓰면 떨어져서 수술할 것처럼 그렇게 되고 부분으로 조금 떨어지면 힘이 덜 빠지죠. 그래서 아주 통증이 심하니 아파요. 왜 그러냐면 팔이 인대가 찢어져서 덜렁덜렁 하니까 아프죠. 움직일 때만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자고 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른 걸로 하는데 대부분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너무 마이크가 좋네요.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가 그 쌍둥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렁이처럼 있는 부분들이 혈관과 신경이에요. 그게 지금 이 견갑골 사이에 근육을 뜯어보면 혈관과 신경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찢어져 가지고 회전근개 파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화로 퇴행성 질환으로 많이 오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내가 여기를 과거하게 많이 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회전근개 파열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어떻게 하나 제가 병원 자료를 빼와봤어요. 병원의 수술은 첫 번째 병원은 수술 후도 이 파열의 위험성 재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대는 아까 그랬죠? 한번 터지면은 파열이 되면 손상이 되면은 복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쇠로 팔을 그러니까 손상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면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해서 핀을 박아서 양쪽으로 우아래로 핀을 박아서 쇠를 걸어요. 철사를 걸어서 얘네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가 인대가 파열됐으니까 무거운 걸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우아래 양쪽에 우아래 구멍을 4군데 뚫어서 얘를 꼬매듯이 지금 여기 부분 보이죠? 수술 꼬매는 거. 네, 그렇게 꼬매는 것처럼 꼬매서 얘를 잡는 거예요. 쇠로 해서. 그래서 딱 걸어서 잡죠.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은 얘는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쇠로 딱 걸어놨어. 근데도 우리가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써. 그럼 또 거기서 또 찢어져. 걸어놓은 데서 또 찢어져. 그래서 얘네는 이제 이런 게 많고 만약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도 얘네들이 대부분 주사위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놔서 통증을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이제 근육이 좀 강화되면 처음에는 스테로이드제 주사위법을 계속 써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심해. 그러면은 마약 주사를 놔. 통증이 안 생기는 그런 주사를 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못해.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좋아졌어. 콜라겐 주사가 근육을 만든다고 콜라겐 주사를 또 입혀. 근데 그 콜라겐을 주사 놓는다고 근육이 어떤 근육이 단단하게 생기기는 정말 근육이 세포 조직이 몇십 겹으로 다 돼 있는 건데 콜라겐 주사 한 방으로 그게 근육이 뭐 몇십 겹이 쫙 생기겠어요? 그건 진짜 저긴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도 돈 버는 문제는 참 좋게 점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얼굴도 조금 처지면 이런 데다가 지방 이식해서 옆에다 콜라겐 주사 쫙 맞춰버리면 막 뺑뺑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몇 달 있으면 거기 또 쑥 꽂아갖고 있고 그런 것처럼 왜 내 살하고 남의 살인데 이게 주사위법을 하면 내 살이 흡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쎄 빠지게 고생하고 돈을 몇 백씩 들여서 지방 이식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내 살이 아니고 내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내 근육, 엉덩이 지방층의 근육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다 해도 엉덩이 근육하고 얘 근육하고 달라요. 물론 엉덩이 근육은 힘을 좀 많이 쓰는 좀 억센 근육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다 넣어요. 우리 말하는 근육들은 금방 없어지죠. 계속 입으로 떠들으니까 이 근육이 제일 짱짱하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 근육이 많이 쇠퇴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 보기 싫은 사람은 엉덩이 살 잘라내가지고 여기다 이식하는 사람, 지방층 이식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뭐 이렇게 근육을 이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봤는데 제가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80대가 된 분인데 거기는 CEO의 회장님 뭐 가족들이 CEO 회장에 뭐 옆에 또 다른 회사에서 완전 약국의 그 제약회사의 기업체를 갖고 있어요. 아들, 뭐 아버지, 며느리, 뭐 딸 막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직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80세가 되면 얼마나 그분은 아쉽겠어요. 돈이 너무 많은데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80세가 되시는데 하나를 가지러 왔어요. 아니 몇 달 쉬었는데 왔어. 한 6개월 정도 많이 왔는데 엉덩이 수술하고 복부가 꺼져가지고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데 아니 빠지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엉덩이 쪽에 다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배에다가 이식하고 여기다가 또 이식도 부족해서 여기다가 뭐 넣냐 예전에는 파라핀을 여기다 콜라겐 전에는 파라핀을 했어요. 그분은 이미 40대 허리가 약간 굽은 사람이니까 돈이 있는데 이렇게 굽은 되게 안 좋잖아. 여기다가 파라핀을 넣어서 조금 세웠어. 힘의 지지층을 세웠어. 이제는 조금 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나중에 콜라겐을 넣네? 그 콜라겐 위에다 떠넣었어. 그 파라핀을 다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식을 했는데 만져보니까 돈도 내가 아무리 풀어서 기로 쌓아도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엉덩이가 또 떼뜨려졌어. 아니 엉덩이는 분명히 여기서 이식하고 했는데 그 엉덩이는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엉덩이도 위에다가 철판을 깔은 거예요. 파라핀으로. 그거 콜라겐이고 파라핀으로. 그래가지고 엉덩이 힘업을 돼가지고 엉덩이가 완전 30대 대부분 80대 되면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 몸도 마른 체니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좀 배가 들어갔으면 배가 어쨌든 지방층이 내 몸을 최고로 만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지방이 있으니까 선생님 지방이 이렇게 다니진 않거든요. 지방이 배가 없어야 이렇게 꺼져요. 없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분은 배에다는 지방을 넣었잖아요. 파라핀도 넣고 했는데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어. 그럼 여기는 또 뛰어다가 했으니까 여기는 또 없을 거 아니야. 그나마 연배가 드시면 엉덩이 근육이 세대될 거 아니에요. 힘이 없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근육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으면 너무 이뻐요. 만지면은 그 기계 같아. 제가 아무리 기계를 쏴도 아니 기를 쏴도 다른 분들은 기를 쏘면 뭐가 좀 시원해요. 뭐가 열린 것 같아요. 뭐 금방 밥 먹고 나도 꼬르 소리가 날 만큼 소화가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분은 이게 앞뒤가 딱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마사지를 해줘도 그 사람이 좋은지 본인이 못 느끼는 거 잘. 별로 차도를 크게 못 차요. 그것도 병이죠. 그래도 또 그렇게 해도 또 미용을 또 외부적인 그런 조건을 맞춰가면서 돈이 많으니까 80분인데도 그렇게 수술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또 예뻐져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쇠골고 이런 부분도 결국은 비용의 한 면일 수도 있고 치료보험도 한 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하는 콜라겐 때문에 제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엔 얘네들도 팔 수술하고 나서 그 근처에 근육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의학적으로 콜라겐 주사나 콜라겐 먹는 거라든지 섭식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많이 권유하죠. 그래서 극상근은 어깨부터 팔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 이런 쪽에 문제로 빨간 쪽에 그 통증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팔이 저리고 50결이 오고 이게 팔뚝에 테니스 엘보 쪽에 라인이 오고 막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어깨의 문제가 극상근에 있는 건 어깨인데 결국에는 테니스 엘보에도 나타나고 팔도 나타나고 여기 삼각근에도 통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여기 삼각근에 팔이 통증이 들면 여기가 아파 여기만 아픈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데 다 찾아내야 돼. 원리가 어디서 아픈가를 하나씩 더듬어서 점검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극상근의 체크포인트는 페이지 2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어깨 통증이 삼각근의 중부에서도 나타나고 그게 방사통으로 딱 퍼져서 테니스 엘보 쪽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대부분 습한 날 비가 올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하고 이 극상근에 미치니까 팔이 많이 올라가니까 뭐하니까 노인들은 비침도 잘 안 되고 칫솔질도 좀 힘들고 면도할 때도 힘을 딱 줘야 되는데 남자분들도 힘할 틈이 없어 자꾸 이 근육이 이 손가락만한 근육이 제대로 힘을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잡고 있지 못하면 이게 칫솔질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 그래서 내가 팔에 그런 부분이 약해지면 이게 앞에서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뒤쪽에 지금 이 극상근의 위치들이 문제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우리들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결국에는 근력이 약화되면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도 어깨 뒤쪽에 등 쪽에도 문제되고 이래서 많이 다른 쪽으로 많이 전이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만 아프면 되는데 계속 아프다 보면 다른 방향 등통, 등 쪽에도 근육이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기능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냥 이렇게 팔을 쓸 때도 뚝뚝 소리가 나고 팔을 이렇게 하면 뚝 저렇게 하면 뚝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건 관절 부위들이 이 관절이 부딪혀 있는 관절, 이관절들이 붙어 있는 쪽에 이 부분의 관절낭 물이 없으면은 뚝뚝뚝뚝 뼈끼리 마주치니까 뚝뚝뚝뚝 소리가 나서 뼈를 서로 마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호르몬 물 주사를 또 맞죠. 얘네들이 윤활유가 대부분 무릎에 시술한 사람들이 뼈 사이에 삐걱삐걱 소리 난다고 속에다가 물 주사를 넣는 게 이제 그런 방법들인데 효과는 많진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의학으로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으로서 미용까지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수술 그런 것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된 게 아니고 의학적인, 우술적인, 미용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많이 부풀려서 우리 지금 의료들이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좀 진도를 빨리빨리 갔습니다. 병원의 치료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제, 충격 깨뜨리는 거, 그 다음에 콜라겐 주사,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해주고 도수치료 이런 거 해서 이 부분에 그 지금 현재 회전근개 파열을 도와주느라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수술 외에는 이게 다예요. 제가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다 안 하죠.